안녕하세요. 노원삼성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세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리제네텐, 이 콜라겐 패치죠. 회전근개 파열에서 이 인대를 더 보강하고 두껍게 해줄 수 있는 리제네텐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리제네텐을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자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으로 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수십 년간 테니스를 치셨고 실제로 코치 생활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제 어깨가 아팠다 하는 게 한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셨고 점점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좀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실제 수술 전 MRI입니다. 어깨 상완골이 있고요. 위팔뼈 그리고 안에 견갑골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내려서 딱 붙게 되는 이 극상근이라는 회전근이 있어요. 회전근은 이제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극상근이 여기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톡 떨어졌죠. 이제 몇 년 동안 자극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대도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까지 같이 있는 인대가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서 이제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이 수술은요, 이 인대끼리 꼬매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인대는 이미 기능을 못하는 인대이기 때문에 이 위에 인대를 당겨서 어깨에 다시 이불 덮듯이 붙여주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인대가 얼마나 상태가 좋고 어디까지 당겨 올지 파열된 부분을 잘 덮어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파열됐을 때 수술 전 상태에서 인대가 얼마나 두꺼운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꾸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인대를 따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리제네텐 수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콜라겐을 많이 뿌려주기도 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을 쓰기도 했는데 리제네텐은 어떤 거냐면 이 콜라겐을 농축시켜줘서 인대를 실제로 조금 더 두껍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대가 서로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리제네텐은 이게 인대를 꼬맨 자리에 이렇게 동그란 원통에 들어가서 안에서 쭉 밀면 이렇게 쫙 펴져요. 딱 눌러주게 되고요.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위에 기존 인대에 통통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꼬매놓은 거에 인대를 덮어줌으로써 인대가 이렇게 녹아들면서 인대를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대가 아예 비어있는 부분에 효과가 적고 인대가 남아있는 부분에 좀 두껍게 되면서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보시면 처음에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이제 3개월째 싹 녹아들면서 6개월 되면 완전히 녹아들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내 인대처럼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 리제네텐이 가장 좋은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렇게 이열 봉합을 할 때 인대가 얇을 경우에 파열이 크다 그래서 난 이 리제네텐이 비싸고 좋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리제네텐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대가 결손이 너무 심해서 아예 덮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큰 파열 말고 이제 파열은 이제 크기로 나누게 되는데 1cm, 3cm, 5cm 기준으로 나눠요. 1cm 아래는 이제 소파열, 1에서 3cm는 중파열, 3에서 5cm는 대파열, 5cm 이상에선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5cm 이상 광범위 파열에서는 리제네텐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이 중파열이나 대파열에서 오래 퇴행성 변화를 해서 인대가 얇을 때, 그때는 아주 기능을 좋게 할 수 있죠. 먼저 어깨는요, 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있고요. 이 인대가 덮고 있는 위쪽 관절, 이제 이거를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실제 작업이 주로 견봉하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으면은 그리고 인대가 틀어졌으면 2개가 연결되면서 염증이 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기 관절 내 공간으로 들어가서 어깨 치료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런 데가 다 해지고 염증이 좀 생겨 있고요. 이쪽에 이제 염증이나 어깨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구조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먼저요. 어깨를 먼저 이렇게 염증 없이 깨끗하게 좀 만들어줍니다. 이제 견봉하 공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눌리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래에도 인대가 있을 텐데 이미 우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깨가 계속 긁히면서 충돌이 있으면서 인대도 이렇게 해지고 약해졌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버라는 이 조그만 회전 톱날 같은 걸로 튀어나온 뼈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 계속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아까 뾰룩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이제 가라앉고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충돌을 해결해 줬고요. 깔려있는 염증들을 가볍게 제거를 좀 해줍니다. 자, 이게 어깨 준비를 마친 영상이에요. 이게 어깨고요. 이쪽이 이제 견봉이고 회전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찢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어깨 관절근 사진이에요. 어깨 인대가 회전근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쩍 이불 벌어듯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인대도 굉장히 좀 얇아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요거를 내려가지고 여기 덮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피를 내주고 안쪽에 잘 붙도록 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회전근개의 기본 수술은요, 결국 찢어진 인대를 안에 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뼈에 다시 붙여놔야 되잖아요. 뼈에다가 실을 고정을 합니다. 그 실을 안으로 떠서 인대를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뼈에다가 먼저 해주고요. 이 실을 이용해 가지고 인대를 이제 하나 꼬매는 거예요.
꽤 커 보이지만 이게 한 3.7mm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체 나사를 이용해야 인대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고정을 하고요. 2개를 고정해서 저는 이제 6가닥, 7가닥으로 꼬매야지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냥 피부 겉을 이렇게 금방 꼬매는 게 아니고 하나 꼬맬 때 정말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꼬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실 하나하나가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게 재파열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안쪽으로 실을 떠가지고 당겨서 뼈에다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중봉합 브릿지 당겨가지고 어깨에 붙여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빈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더 생착이 되면서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리제네텐을 이제 올리러 가는 겁니다. 이제 리제네텐이 요 속에 있고 요거를 요렇게 이제 조금씩 빼가면서 포즈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요. 이제 리제네텐이 전에도 이런 패치 콜라겐은 많았는데 이건 뭐가 다르냐면 물에 금방 녹지 않아요. 요렇게 어깨에 넣는 패치는 전에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생착을 도와주고 인대를 자라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이게 어깨에서 막 놀아버리면 안 되겠죠. 움직이면서요. 자연스럽게 탕탕탕 고정할 수 있는 그거를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깨에 가볍게 고정이 되면서 이게 서서히 녹아가면서 인대를 두껍게 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판으로 잡은 상태에서 위쪽에는 녹는 나사를 해가지고 탕탕탕 어깨에 그냥 이렇게 스테이플러 보시면 퉁퉁퉁 우리 벽에도 박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요거를 이제 쏙 빼내는 거죠. 자, 이제 수술 전후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졌죠. 인대가 리제네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두껍게 되는 거예요. 환자분 지금 수술한 지 6개월, 이제 7개월 되셨는데 훨씬 편해하시고 통증도 좀 덜하세요. 리제네텐은 무조건 인대 파열이 회전근 파열이 크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파열, 대파열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의랑 잘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